숨이 턱 막히는 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었는데 이가 시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차갑지 않더라도 음식물을 먹고 난 뒤 또는 가만히만 있어도 이가 시리신가요? 여러분의 이가 왜 시린지,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과의사 문승원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치과에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가 시려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왜 시린 건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보고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려서 온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생각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충치가 있을 경우에 치아가 시립니다. 충치가 생기게 되면 이제 안쪽에 있는 구조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극이 들어갔을 경우에 시리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차가운 거에만 반응이 있다가 뜨거운 거에도 시리게 되고,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충치가 생겼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치아가 깨지거나 균열이 있을 경우입니다. 치아가 깨졌을 경우에, 그리고 치아가 균열이 갔을 경우에 치아 표면을 덮고 있는 범랑질 구조가 손상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상아질로 물이나 차가운 거나 음식물 같은 것들이 스며들어가게 됐을 때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시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아에 마모가 많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치아가 마모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씹는 면에 마모가 일어나는 경우, 치아 옆면에 마모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갈이가 조금 많이 심하시거나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치아 교환면 쪽에 마모가 많이 일어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 옆면에 마모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양치질을 조금 가로로 세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옆에 부분이 많이 닳아 없어지고 파이고 상아질이 노출이 되면서 시린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잇몸 질환이 있어서 잇몸이 많이 내려간 경우입니다.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범랑질이라는 부분은 치아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 시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산성도가 높은 음식들을 먹었을 때 시린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산성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은 범랑질이라는 구조가 이제 탈회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범랑질이라는 이제 보호해주는 층이 점점 얇아지게 되고 자극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안쪽에 있는 상아질에 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시린 증상이 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케일링, 충치 치료, 레진 치료, 이런 치과 치료를 하고 나서 시린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자극이 가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시린 증상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좋아지는 시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결국은 치아를 보호해주는 표면 구조가 깨지고 상아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극이 도달이 되게 됐을 경우에 시린 증상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린 증상이 생겼을 때 치과에 바로 와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그 빈도가 잦은 경우, 어쩌다 한 번씩 시큰거리는 것은 일시적인 과민 반응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잠깐 지나가는 반응일 수 있지만 뭔가 특정 조건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너무 많은 빈도로 증상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찾아내서 치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자주 있지는 않더라도 차가운 거에만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거에서도 시린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거에도 시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치아 안쪽에는 치수라는 신경 조직이 들어있는데요, 이 치수 있는 데까지 감염이 진행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뜨거운 게 들어가게 되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시린 증상이 좀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하는 반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근관치료, 신경치료라든가 치과적인 치료가 빨리 들어가야 이후로 이제 주변에 뼈가 녹는다거나 뿌리 끝에 염증이 과하게 생긴다거나 하는 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린 증상을 치료를 하는 것은 좀 단계를 구분을 지어서 저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증상일 경우에는 치료를 진행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경과를 보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보호해주는 코팅을 한다던가 약물이 치아 상하세관 내부로 흡수되게 만들어서 진정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보존적인 방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린 증상이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레진 같은 것으로 조금 파여있는 부분을 메꿔준다던가
된다던가, 이미 신경 있는 데까지 너무 넘어간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던가, 그렇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로 치과를 진짜 많이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완치는 좀 잘 되는 편인가요? 완치는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경치료라는 것이 이제 시리거나 아픈 증상을 못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완치는 결국 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시리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바로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되게 막 난이도가 엄청 높은 치료는 아닌 거예요. 높은 치료는 아니죠. 임플란트나 뭐 크라운 치료나 이런 것처럼 뭔가 마음을 크게 먹고 오셔야 되는 치료라기보다는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치과에서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린 거 참지 마시고 해결하고 싶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처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부분들이 물리적인 손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딱하거나 그런 것을 너무 자주 주신다면 조금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양치를 할 때도 가로 세로로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양치법을 권장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가볍게 갖다 대시고 부드러운 진동을 주는 정도만으로도 잇몸과 치아 사이에 있는 플라그나 세균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세게 양치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시린이 치약을 먼저 좀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약간 상아질에서 통하는 경로를 코팅을 해주고 막아주는 그런 일종의 효과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 중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효과를 많이 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린이 치약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가 시린 이유와 그리고 치료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치과의사 문승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